네, 안녕하세요. 어, 기의 상평형 실험,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기의 상평형 이론을 통해서 평형 중류에 대한 기초 지식과 장치의 조작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반화학 실험이나 간단한 실험들을 통해서 간단한 초자기기를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혼합물을 집어넣고 이것을 끓는 점 이상으로 끓는 점 정도로 이제 가열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베이퍼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생성된 베이퍼가 쭉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콘덴서인 응축관을 통해 가지고 증기가 액상이 되어서 이제 이쪽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일정한 온도에서 가열된 에너지가 잡열로 다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제 액상에서의 물 분율이 나오게 되겠고요. 바로 이쪽이 바로 기상에서의 물 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실험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거를 장치로 만들어서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번에 하게 되는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X, Y 에 해당하는 XY 선도를 작성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45도 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일정 온도로 우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를 바로 열적 평형 상태로 유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법칙이 라울의 법칙 등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구체적인 그 실험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메탄올과 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의 상평형 실험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또한 얻게 되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바로 검량선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검량선을 작성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었듯이 액상이나 기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비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질량 측정을 하는 방법이 용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중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병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려면 바로 이러한 검량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용액의 조성을 가지고 0%, 20%, 40, 80, 100, 60 등 이러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을 가지고 일단 혼합 용액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된 것을 가지고 바로 동일한 부피가 있는 비중병에다가 넣죠. 그럼 이것의 무게를 재게 되면, 재고 나서 이 비중병의 질량을 빼게 되면 실제로 여기 일정 용기 안에 들어있는 바로 혼합 용액의 무게, 즉 질량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량과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웨이트 퍼센트로 0, 20, 40, 60, 80, 100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던 것을 갖다가 플라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형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미지시로, 즉 우리가 X이던 Y이던 이걸 동일한 비중병에 넣고서 이것의 질량을 측정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몇 웨이트 퍼센트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웨이트 퍼센트를 읽어내게 되면 우리가 바로 몰 분율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것에 해당하는 이것은 질량 분율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1이 예를 들어 70 웨이트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A라는 물질이요. 그러면 B라는 물질은 당연히 30%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웨이트 퍼센트를 통해서 몰 분율을 얻어내는 방법은 이 전체의 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질량 웨이트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A 물질의 몰 질량 무게로 나누어주게 되면 바로 A 물질의 몰수를 얻게 되고요. 얘를 30g이라고 가정을 해서 B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바로 또한 우리가 B 물질의 몰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몰수 더하기 이것의 몰수가 전체 몰수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이 A 부분만의 몰수를 하게 되면 바로 A 성분의 몰 분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X상의 것을 얻어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상의 몰 분율, 기상의 것을 로서 구하게 되면 바로 기상의 몰 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한 초자기구를 통해서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장치를 통해서 실험을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웨이트 퍼센트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몰 분율을 알아내게 되겠고요. 이 알아낸 것을 통해서 우리가 X, Y 선도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의 서로 다른 조성의 혼합 용액을 제조하게 됩니다. 이 혼합 용액은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적게 하면 뭐 3개, 4개, 뭐 많게 하면 10개. 여러분 마음으로 임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못해도 한 5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조성의 혼합 용액을 제조한 것을 비중병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질량을 측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질량, 측정된 질량에서 비중병의 질량을 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비중병 안에 부피에 들어간 바로 이 용액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질량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하고를 플라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겠죠.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바로 우리가 최소 자승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죠. 그래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게 되고 또 y절편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식이 바로 존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식의 이름이 바로 검량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량선을 맨 먼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미지시로가 X상에서 받으면 XA, 기상에서 받은 것을 그 기상에서의 시료라고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시료를 가지고 바로 비중병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측정된 질량을 가지고 이 검량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웨이트 퍼센트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알아낸 웨이트 퍼센트를 가지고 이것이 질량 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 분율로 변환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바로 X상에서의 몰 분율, 그 다음에 기상에서의 몰 분율 이렇게를 구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메탄올과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사용한 실험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그 하나의 장표가 되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약간 구분을 바로 다음 장부터 하였습니다. 일단 차례차례로 일단 먼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검량선 작성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 평형 실험한 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 2, 3, 4에 해당하는 계산 과정을 바로 여기에 있는 1, 2, 3, 4로 나누어서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여기서는 그 한 검량선에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용액 제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0%, 100%, 즉 메탄올 이 아예 안 들어간 거, 메탄올만 들어간 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비중병을 이용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검량선에 해당하는 식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Y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메탄올의 웨이트 퍼센트를 Y축으로 두겠고요. X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비중병에서 측정된 바로 그 비중병의 무게를 제한 순수한 바로 혼합 용액만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했을 때 바로 기울기가 A가 되겠고요.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있었던 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맨 먼저 empty bottle, 즉 비중병 자체만, 시로가 담기지 않은 비중병만의 무게를 재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회, 2회, 3회를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평균값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번을 할 때는 오차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회 정도를 갖다가 한 무게를 재어서 이것의 평균값을 보통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를 한 빈 비중병의 무게가 바로 23.97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0%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0%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할 때에 A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증기압이 큰 메탄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기준으로 0%니까 여기는 바로 물만의 무게를 측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만의 그 무게를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를 했을 때 그 비중병에 넣어서 물을 넣어서 질량을 재 보니까 이렇게 42.49로 3회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웨이트 퍼센트 그 질량은 42.49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쓰면 이랬을 때 바로 비중병의 무게를 빼게 됩니다. 비중병의 무게를 42.49에서 23.97을 빼게 되니까 우리가 18.52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메탄올만을 갖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3회에 걸쳐서 38.77이라는 값이 얻어졌고요. 그래서 평균값은 38.77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8.77에서 비중병의 빈 무게인 23.97을 빼니까 우리가 14.8g을 얻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소 장수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0과 100, 즉 0과 100, 맨 끝에 있는 두 점만을 갖다가 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를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식에다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요. 요 식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메탄올의 웨이트 퍼센트가 처음 식은 무엇이냐면 0%, 그 다음에 바틀의 무게가 18.5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a, x 더하기 b의 형태에서 바로 첫 번째에 있는 요구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물의 무게인 18.52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 웨이트 퍼센트는 0%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정식이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이니까 바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미지수 A, B를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첫 번째 식을 얻어내었고요. 두 번째는 메탄올에 해당하는 웨이트 퍼센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식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8이 바로 그 무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퍼센트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0%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돼서 여기는 A하고 B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간단한 것이죠. 뭐 B는 이 식을 통해서 B는 마이너스 18.52A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이것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B만으로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B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B의 값이 바로 497.85였다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B 값을 구해내니까 이제 바로 이 식을 통해서 B는 하고 옆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이때 18.51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26.88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로 이 검량선에 해당하는 식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식은 메탄올의 웨이트 퍼센트는 마이너스 26.88 곱하기 x 더하기 497.85라고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4-5개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한 것을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시험이나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자승법을 이용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레포트에서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y좌편을 구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검량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검량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액상의 바로 무게가 실험을 통해서 액상의 무게가 측정이 되었고, 여기가 기상의 무게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상의 무게를 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량선을 이용해서 그 액상에서의 웨이트 퍼센트를 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한 웨이트 퍼센트를 가지고 어떻게 몰 프랙션을 구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제 기상에서의 이제 웨이트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웨이트 프랙션과 그 다음에 몰 프랙션을 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구했듯이 이 검량선이라고 하는 식이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검량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메탄올의 액상에서의 웨이트 퍼센트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쓴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액상에서의 무게를 바로 네 군데의 것을 이제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여기가 16.16, 16.75, 17.15, 17.51 이렇게 네 무게를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해당하는 온도가 각각 73도, 78도, 79도, 81도 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 바로 액상에서의 메탄올에, 지금 이것은 바로 액상에서의 바로 그 프랙션이 되는 것입니다. A 성분에 이걸 놓고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바로 여기가 63.47, 47.61, 36.86, 27.18%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액상에서의 몰 분율을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바로 우리가 질량 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율의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메탄올의 분자량이 바로 32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A 물질에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인 비물질의 경우 물의 분자량은 18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액상에서 얘가 63.47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64.47g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액상에서의 바로 그 A 성분의 몰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물의 퍼센트는 두 가지 성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탄올이 63.47이니까 당연히 100에서 63.47을 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몰 분율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아시죠. 그래서 XA 더하기 XB는 1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도 질량 프랙션이니까 프랙션에 해당하는 합도 또한 당연하게 1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퍼센트이니까 바로 이것이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 빼기 63.47을 하니까 물에 해당하는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숫자로 써져 있는 36.53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액상에서의 바로 물의 웨이트 프랙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로 구하니까 바로 요 값을 우리가 B라고 놓게 되는 것이고, 요 값을 잘은 보이지 않는데 S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진 것이죠.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얘와 얘의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A 물질의 요 S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액상에서의 몰 프랙션인 XA 값이 0.49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내분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40.61이니까 여기가 쓰여진 게 보여지고요.
이제 물의 프랙션은 바로 100 빼기 47.61을 하니까 52.39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바로 0.34 몰 프랙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 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기는 36.86이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이게 메탄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물은 63.1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0.25%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0.25가 나오게 되는 것이요. 몰비가. 다음 27.18이니까 100 빼기 27.18을 하게 되면 72.82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0.17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로 구해 놓고 보니까 우리는 액상에서의 몰 프랙션에 해당하는 값을 바로 우리가 그 웨이트 프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액상에 있어서의 바로 몰 프랙션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바로 XB는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 XB는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B의 값은 바로 여기 있는 73도일 때는 바로 0.5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76도의 경우니까 여기에서는 0.6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79도일 때는, 여기가 79도죠. 79도일 때는 0.7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81도에 여기는 0.8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액상에서의 몰 분율 XA와 XB를 바로 웨이트 퍼센트를 통해서 계산해 내었습니다. 자, 다음 장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기상에서의 웨이트 퍼센트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이 바로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겠고요. 그 네 가지의 온도는 동일 온도입니다. 액상에서의 경우하고 동일 온도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액상에서의 몰 분율을 구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3번과 4번이 있는데요. 바로 3번이 바로 증기상에 있어서의 웨이트 프랙션입니다. 이랬을 때 검량선에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6.88, 그 다음에 497.85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빠져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증기상에서의 질량을 잰 것이 15.44, 73도일 때요. 76도일 때 15.65, 79도일 때 15.91, 그 다음에 81도일 때 16.17,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구한 것이 바로 82.8, 77.2, 70.2, 63.2%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해낸 이것은 바로 메탄올인 A 성분에 해당하는 바로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 성분에 해당하는 퍼센트는 당연히 이 경우에는 17.2, 이 경우에는 22.8, 이 경우에는 29.8, 이 경우에는 36.8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몰 프랙션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구한 것이 우리가 웨이트 퍼센트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몰 분율로 바꾸는 방법이 계속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바로 A 성분의 분자량, B 성분의 분자량으로 각각의 웨이트 프랙션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값을 분모에는 전체를 더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성분의 것을만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바로 것이 이것이 바로 YA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82.6 나누기 32가 S가 되겠고요. 여기 17.2 나누기 18이 B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YA가 73도씨에서는
0.73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겠고요. 76도일 경우에는 0.66, 79도일 경우에는 0.57, 81도일 경우에는 0.49로 주어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YB를 알고 싶다면 YB의 경우에는 YA 더하기 YB는 1이다 라고 하는 몰 프랙션은 의 합은 1이다 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여기는 0.27, 여기의 경우에는 0.34, 여기의 경우에는 0.43, 여기의 경우에는 0.51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액상에서의 몰 분율 XA와 기상에서의 몰 분율 YA를 바로 계산해 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방금 이제 메탄올과 물의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4개의 파란색 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겠고요. 액상과 기상에서의 몰 분율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상대 휘발도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있는 K 값은 바로 평형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물질의 평형상수는 바로 이게 YA가 되겠고요. 이것이 XA가 되니까 평형상수의 정의가 YA 나누기 XA로 주어지죠. 바로 이거 나누기 이것 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평형계수가 1보다 클 때는 휘발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K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물에 해당하는 바로 휘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XB와 YB를 특별하게 바로 계산은 안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YA가 YB가 되겠고요. 1-XA가 X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식에는 1-YA 나누기 1-XA 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KB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놓고 보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은 휘발도가 더 작은 것이 되는 거죠. 메탄올에 비해서요. 자, 알파의 정의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정의는 바로 KA 나누기 KB로 구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 몰 분율을 통해서 바로 구해낸 바로 이 식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KA가 요게 되겠고요. 요렇게가 바로 KB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분자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KB 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KA와 KB를 구하지 않고 바로 알파를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온도일 경우에 각각의 온도마다 이 알파의 값은 다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실 이 상대 휘발도에 해당하는 이 값은 결론적으로 PB의 스타, 즉 B 물질의 증기압과 A 물질의 증기압의 비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마다 다 다릅니다. 온도마다 증기압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온도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실험으로 측정한 각각의 온도에서의 바로 상대 휘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값이 이 실험 전체에 있어서 이제 평균된 알파 값을 바로 여기서 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파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 에버리지의 값을 각각의 온도에서의 실험으로 한 것에 있어서의 평균 값을 취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한 바로 알파의 값이 3.783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내었습니다. 1보다 굉장히 크니까 비교적 그 분리가 서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식을 바로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x, y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었던 바로 그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AB가 바로 여기 있는 평균 알파 AB에 해당하는 값을 이 알파 AB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A하고 YA를 XA를 0부터 1까지 0.1의 간격으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Y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AB에 해당하는 값을 이 평균, 실험으로 구한 평균 알파 값을 사용을 해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집어넣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YA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것을 가지고 플롯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에 여기다가 0, 여기다가 1, 즉 물분율이 0과 1인 양쪽에 있는 끝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이렇게 곡선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것이 실험으로 측정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꽤 근접하게 우리가 그에 구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알파 값은 우리가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알파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두 증기압 사이에 비가 될 텐데 바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압이 되는 그 기울기가 훨씬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알파 AB의 값이 바로 1일 때의 값이었습니다. 즉 알파 AB가 1이다 라고 하는 뜻은 X상에서의 분율과 Y상에서의 분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물질이 서로 분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 AB가 1이면 여기는 분자는 XA만 남고 분모는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1만 남으니까 XA는 YA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1이라는 선에서 점점 더 먼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물질의 경우에는 분리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가 큰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해내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약간 예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제 연습을 위해서는 이미 시료를 총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검량선에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를 가정을 한 상태에서 비중병의 무게를 뺀 실제 혼합 용액의 무게만을 이렇게 6개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은 여기는 0%, 여기는 100%, 두 개에 해당하는 값만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검량선을 우리가 해당하는 요 A 값과 B 값을 구해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6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넣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게 데이터의 개수가 모두 6개이기 때문에 최소 자승법 엑셀에다가 6을 집어넣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의 퍼센트가 바로 Y 값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바로 비중병의 무게를 뺀 혼합 용액의 질량이 바로 X 값에 해당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X고 이것이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여기 R 값을 보니까 0.99가 나왔죠. 이건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아도 충분히 직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를 구했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A,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B의 값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량선을 우리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7.751x 더하기 474.4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검량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네, 그 앞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혼합 물질의 질량과 그 다음에 웨이트 퍼센트와 관계가 되는 검량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실제 실험을 해서 해본 결과가 바로 여기와 같이 5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온도가 67.2, 69.1, 72.4, 77.8, 80.3에 해당하는 바로 5개의 온도에서 측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에 해당하는 비중병으로 측정한 질량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액상과 기상에서의 질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위 1번식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검량선, 앞장에서 구했던 1번식에서 구한 그 검량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바로 액상과 기상에서의 웨이트 프랙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몰 분율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바로 이것이 여기가 액상에서의 몰 분율, 바로 기상에서의 몰 분율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A라고 쓰는 것은 메탄올에 해당하는 성분의 값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를 해서 여러분들 숙제로 구하 이 표를 채워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산은 엑셀에서 한다 할지라도 레포트는 한글로서 작성을 하셔서 여기다 각각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밑에 있는 이 제가 계산한 엑셀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장에서 구했던 검량선이 됩니다. 자, 이 검량선을 이용해서 이 5개의 온도에 대해서 있는 이 값들을 각각에 적용을 해보게 되니까 액상과 기상에서의 바로 웨이트 프랙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89.22, 94.77 이렇게 쫙 나오게 되었죠.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저는 바로 여기 있는 물 분율로 가기 전에 이거를 물론 한 번의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지 여기에서 액상과 기상 여기를 서로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몰수를 메탄올과 물에 해당하는 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분자량인 32로 나누어 준 값이 바로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이제 액상에서의 그 웨이트 퍼센트를 물에 해당하는 웨이트 퍼센트는 10.78이 되겠죠. 그 10.78을 바로 물의 분자량인 18로 나누어 준 값이 바로 있는 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상에서의 메탄올과 물의 몰수를 각각 계산을 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 몰수가 되겠고, 그 중에서의 2.79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메탄올의 몰 분율이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한 값이 여기에 있는 0.8231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5개 밑에 있는 4개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해보게 되면 바로 액상에서의 물 분율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한 이것은 XA입니다. 메탄올에 해당하는 물 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물에 해당하는 물 분율을 구하려면 1 빼기 이 값을 하게 되면 다 그것이 바로 물의 물 분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상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상에서의 이것이 웨이트 프랙션이죠. 그래서 94.77을 32로 나누어 준 값이 바로 여기는 2.96이 되겠고요. 다음 그 기상에서의 물의 웨이트 프랙션은 지금 보니까 5.23이네요. 그래서 그 5.23을 바로 물의 분자량인 18로 나누어 주게 되면 0.29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한 것에서 2.96만에 해당하는 값을 하게 되면 기상에서의 바로 A 성분의 몰 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한 값이 바로 YA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 5개의 온도에서의 바로 액상과 기상해수의 몰 분율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문제는 이렇게로 구한 x하고 y를 갖다가 바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되겠죠. x, y.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45도서 라인, 즉 y는 x의 라인을 일단 그려주고요. 그리는 방법은 아주 쉽죠. 0, 0, 1, 1.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0, 0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1, 1이 되니까 두 점을 놓고 엑셀에서 그림을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 XY에서 실험으로 구한 요 값을 5개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으로써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것에 있어서의 알파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알파 값은 이 해당하는 온도마다 다 다른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알파 값을 구하게 되고 이것을 5개를 평균한 알파 값이 있습니다. 그걸 알파 에버리지라고 제가 부르도록 할 텐데요. 이 알파 에버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YA와 XA에 관계된 식이 있었습니다. 그 식에다가 바로 XA를 0부터 0.1 간격으로 1까지를 해서 YA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라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셔 가지고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실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하게 숙제를 해주시고 이것에 해당하는 문제를 각자의 힘으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